자, 우리가 이제 오늘은 항등식 나머지 이 단어 나머지 정리에 대해서 배울 건데, 나머지 정리라는 걸 먼저 하기 전에 선행돼야 되는 작업이 먼저 하나 있어.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항등식부터 알아보고 갈 건데, 우리 항등식이라는 말은 들어봤죠? 언제 들어봤을까? 혹시? 언젠간 들어본 것 같아. 우리 1학년 때 방정식 할 때 배웠잖아. 등식하면서 등식은 항등식이랑 방정식이랑 두 가지가 있었다. 근데 그 항등식의 의미가 뭐였냐면은 모든 x의 값에 대하여 항상 성립하는 등식을 우리는 항등식이라고 불렀던 거지. 이거 예를 들어 이런 거죠. 2 곱하기 x 플러스 1, 2x 플러스 2. x에다 어떤 값을 넣어도 얘네는 항상 만족하는 거다, 그치? 이런 것들을 우리 항등식이라고 불렀었다. 그러면 우리가 항등식이라고 하는 거는 왜 배우는 거냐면, 우리가 이제 적당한 어떤 등식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그때 우리가 그 항등식의 정의대로 x에다가 어떤 값을 넣어도 항상 성립할 거니까, 우리 적당한 우리가 모르는 미정계수라든지 그런 것들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이용하겠다라는 얘기인 거야. 자, 그러면은 항등식은 어떠한 성질이 있을까를 좀 알아보자면, 방금 전에 얘기한 대로, 그러니까 얘 쉽게 말하면 좌변, 우변, 얘네 둘이가 완전히 똑같이 생긴 걸 가지고 우린 항등식이라고 하는 거잖아. 해서 만약에 이러한 1차식이 있어. 그리고 우변도 1차식이 있어. 그러면 얘네가 항등식이 되기 위해서는 x의 개수는 x의 개수랑 똑같아지면 되겠죠. 상수항은 상수항이랑 똑같아지면 되겠지.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다음 2x 플러스 a는 bx 플러스 5입니다. 얘가 x에 관한 항등식일 때 a와 b는 얼마입니까? 뭐 이런 거야. 그럼 a는 얼마? b는? 그렇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항등식이다라고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항등식이 성립하기 위해서 모든 x값에 대해서 이게 항등식이 되기 위해서는 좌변이랑 우변이랑 쉽게 말하면 같은 모습이면 된다 라는 얘기인 거야. 자, 그럼 우리가 그 항등식의 표현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봐야지. 문제에서 그냥 쉽게 다음은 x에 관한 항등식일 때 라고 이제 주어지지 않는단 말이야. 그럼 그 항등식의 표현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방금 얘기한 것처럼 x에 관한 항등식이라고 직접적으로 주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고등학교 때는 거의 없어. 거의 없는데 이런 표현이 있을 거고, 또 지금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x의 값에 대해 모든 x의 값에 대하여 이런 말이 들어가면 얘는 항등식에 관한 문제구나. 그리고 임의의 x의 값에 대하여 얘도 마찬가지 항등식에 관한 문제. 임의의 x라는 얘기는 그냥 아무거나 어떤 x값을 대입했을 때도 항상 성립한다는 얘기인 거야. 그리고 x의 값에 관계없이. 자, 이런 표현들이 전부 다 얘네는 뭘 뜻하는 거다? 얘네는 x에 대한 항등식의 표현이더라 라고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 기억하면 돼.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읽었는데 이런 표현들이 보였다.
그럼 얘네는 항등식이구나. 그럼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면 되겠구나. 또는 항등식의 항등식의 정의대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괜찮아 여기까지? 그러면 우리가 항등식을 이걸 왜 배우는지 그 종류부터 먼저 알아볼게. 항등식은 어떤 종류들이 있냐면 우리가 많이 썼던 거 앞에 일단 외웠던 거 뭐 있어? 곱셈 공식. 자, 요게 항등식이야. x 플러스 1의 세제곱. 우리 이거 전개하면 어떻게 나오죠? x 세제곱.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그렇지. 어우, 열심히 잘해왔네. 자, 이렇게 되잖아. 그치? 그럼 얘네는 x가 뭐든 간에 얘네를 전개했을 때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x에 어떤 값을 넣어도 항상 성립한다는 얘기인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 항등식 종류 중에 그 첫 번째가 곱셈 공식. 좌변과 우변은 항상 같을 거니까 얘네는 항등식이다. 저 표현 없어도 곱셈 공식은 항등식이다 라고 우리가 알고 있으면 돼.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자, 우리 검산식 기억나요? 일단 와서 우리 나누기 하면서 배웠던 거지 첫 시간에. 그 검산식은 뭐였는데 우리가 어떤 다항식 fx가 있어. 그치? 그거를 만약에 우리가 gx로 나누었을 때 자, 몫이 qx야 곱하기 qx 더하기 나머지 rx.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던 거잖아. 그치? 물론 여기가 x에 관한 모든 식이 있을 건데 얘네도 마찬가지 그 x의 값이랑 관계없이 저 표현 없어도 항상 성립하더라 라고 우리가 알고 있으면 돼. 대표적인 우리 항등식 종류 두 가지. 알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하는 저 나머지 정리는 주로 이제 요거를 조금 많이 이용하게 될 거야. 나머지니까 우리 아마 나눗셈에 관련된 얘기가 많이 나올 거라고.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로 많이 이걸 쓸게 될 거니까 항상 선생님이 어떤 다항식을 나눴을 때 라고 나오면은 이렇게 검산식으로 우리가 먼저 작성하는 것부터 시작해 됐어.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 아까처럼 그런 미정계수들이 있을 때 그 미정계수들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 자, 미정계수라고 하는 거는 다시 미정.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얘기야. 뭐가? 계수가. 자, 이거를 구하는 방법을 우리 미정계수법이라 불러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어떤 x에 관한 다항식들이 있는데 a, b, c 있을 때 a, b, c 구하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미정계수법이 그 a, b, c를 구하는 방법이 뭐냐? 특별히 이 항등식에서 그 미정계수를 구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느냐? 그거 물어보는 거야. 근데 우리가 아까 했던 것처럼 2x 플러스 a는 bx 플러스 5. 자, 이렇게 있어. 우리 여기서 딱 봤을 때 a랑 b가 몇인지 한눈에 딱 보여. 그쵸? 어떻게 한 건데? 좌변이랑 우변이랑 지금 같다라는 성질을 이용해요. 그치? 우리가 지금 찾은 거잖아. 그치? 그 이거를 좌변과 우변을 즉 똑같은 동류항끼리 비교했다라고 해서 뭐라고 부르냐면은 계수 비교법이라고 부르는 거야. 동류항끼리 비교하는 거. 계수는. 그러면 얘 2니까 그럼 얘도 2요. 상수항 비교했더니 상수항 5니까 얘 상수항 5요. 이렇게. 알겠죠? 이제 물론 이제 문제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좀 심플하게 나오진 않아. 뭐 좀 복잡하게 나올 수도 있어. 이렇게.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c-5는 뭐 3x제곱 플러스 b 플러스 1 x 더하기 b. 자,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럼 이제 그때 맞춰서 a, b, c는 잘 구해주시면 되고, 그때 우리가 x 제곱의 개수가 누구인 건지, x의 개수가 누구인 건지, 지금처럼 좀 괄호를 조금 쳐놨으니까 좀 잘 보일 건데, 괄호를 안 쳐놨다 하더라도
x가 없는 상수항이 누구인 건지 정확히 구별만 잘 하시면 돼요. 여기 쪽은. 알겠죠? 그래서 첫 번째가 우리가 방금 했던 개수비교법.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아까 있잖아. 모든 x값에 대하여 항상 성립한대. 1을 넣어도 성립, 2를 넣어도 성립, 3을 넣어도 성립, 4를 넣어도 성립, 100을 넣어도 성립, 1000을 넣어도 성립.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문제를 보고 적당한 값을 대입하고 싶어. 비교가 좀 어려웠었나 봐. 그래서 적당한 값을 대입해서 구하는 방법을 우리는 수치대입법이다 라고 불러. 어떤 적당한 수를 대입한다는 얘기인 거야.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자, 어떻게 생겼냐면은, 자, 이거 봅시다. ax-2 플러스 bx 플러스 1. 이거 난리 났네. 자, 얘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 5x,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됐어요? 그럼 우리가, 물론 얘네를 가지고 우리가 꼭 수치대입법을 풀어야 된다. 꼭, 이거서 개수비교법을 풀어야 된다. 그런 건 없어. 근데 문제 보고 우리가 판단해서 좀 적당히 우리가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거. 둘 중에 편한 거 이용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보통 수치대입법을 잘 이용하지 못하는 친구들은 요걸 쓰겠지. 이제 개수비교법. 그렇지? 왜? 이거는 그냥 생각할 것도 없이 간단하니까. 그냥 단순히 계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럼 이제 여기가 x도 있고 여기도 x가 있으니까 동류항끼리 좀 모아봐야겠네 해서 a 더하기 b x 되죠? 상수항은 마이너스 2a 플러스 b 돼요? 그래 놓고 이제 개수비교법 이용하는 거야. a 더하기 b는 얼마? 5, 그치? 마이너스 2a 플러스 b는 얼마? 마이너스 1. 그래서 둘이 빼니까 3a는 6, a는 2. 따라서 b는 3. 이런 식으로 이게 구하게 된다고. 근데 이게 좀 귀찮았나 봐. 그래서 얘 항등식이라고 했으니까 적당히 x에다가 몇을 대입하고 싶은 거야. 근데 이왕이면 우리가 문자가 두 개 있는 이런 연립방정식 푸는 게 편하겠어? 아니면 문자가 하나 있는 그냥 1차 방정식 푸는 게 편하겠어? 하나 있는 게 편하겠지? 그럼 여기서 A나 B가 하나가 좀 없어졌으면 좋겠네? 그러면 우리 X에다가 얼마를 대입하는 게 좀 좋을까? 2, 그치? X에다가 2를 한번 대입해봤어. 그럼 얘가 0이 돼버리니까 A 곱하기 0에서 얘는 사라진다고, 그쵸? 그럼 여기도 똑같이 대입하는 거야. 다 똑같이. 그러면 얘는 좌변은 3B가 되겠죠? 우변은요? 15 빼기, 아니야. 10 빼기 1이니까 9가 되겠네. 이렇게. 그럼 바로 B가 3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럼 제가 이번엔 A를 구하고 싶어. 그럼 이거 얘를 없애는 방향으로 보면 돼. X에 얼마 대입해주면? 그치, 마이너스 1 대입해주면. 좌변은 마이너스 3A. 얘 여기서 사라질 거고. 마이너스 1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6. 해서 A는 얼마요? 2. 이렇게 해서 구하는 게 이제 수치대입법인 거야. 둘 중에 편한 거 이용하면 되는데 아마 얘가 좀 계산이 아마 좀 단순하니까 좀 편할 거야. 그리고 앞으로 이제 나머지 정리는 주로 이제 요 방법을 이용하게 될 거야. 알겠죠? 이거 잘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개수비교법은 전개되어 있는 항식에서 다항식에서 우리가 쓰는 게 좀 편할 거고 수치대입법은 지금처럼 우리가 얼마를 대입했을 때 0 되는지 그 인수가 바로바로 보이는 것들이 요게 좀 편할 거야. 알겠죠? 이거 문제를 풀면서 얘네가 아마 감각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거야. 어떤 게 좀 더 편하고 어떤 게 조금 불편한지. 알겠죠? 자, 그러면 우선 여기까지 해서 일단 문제를 좀 봐볼게요. 자, 우리 1번부터 한번 봅시다. 몇 페이지냐면은 27페이지. 자, 27페이지 1번부터 한번 보시면요. 자, 1번은, 자, 모든 실수.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자, 그럼 이게 무슨 뜻이라고? 그치, 항등식이라는 뜻이라고. 아, 그러면 항등식이니까 나는 이제 생각을 해야지. 개수 비교법을 풀 건지 수치 대입법을 풀 건지 생각을 하는 거야. 자, 근데 문제 봤더니 현재 주어진 등식은 x 세제곱 플러스 ax 제곱 마이너스 24는 x 플러스 2 그 다음에 x 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12. 자, 이게 성립할 때 a 더하기 b를 구하라 했어. 그쵸? 그럼 얘는 어떤 걸 이용하는 게 좀 편할 것 같아? 전개가 편할 것 같아? 아니면 적당히 x 대입하는 게 좀 편할 것 같아? 답은 정해진 적 없어. 전개하는 게 좀 편할 것 같아? 그럼 전개를 한번 해볼게요. 그럼 우변 전개해주면 항상 우리가 전개할 때도 하나씩 뽑아서 전개하는 거니까 2차랑 1차 곱하면 3차부터 나오겠지? 그러면 당연히 현재 얘네는 요렇게만 곱할 수밖에 안 나오겠네. 그 다음에 만약에 좀 헷갈릴 것 같으면 그냥 이렇게 칸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전개해도 돼. 알겠어? 그럼 x제곱 나오려면은 여기서 x랑 여기서 상수항이랑 곱해야겠죠? 아니지, x제곱 나오려면 여기서 bx랑 곱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계속만 쓰면 되지, 이제 b.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상수항이랑 x제곱이랑 곱했을 때 나올 거니까 x제곱의 개수가 이렇게 바로 나오겠네. 돼요? x의 개수는 여기서 x랑 이쪽에서 상수항이랑 마이너스 12. 그리고 여기 왼쪽에서 상수항이랑 오른쪽에서 x랑 해서 플러스 2b.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 x 없는 것들은 상수항이랑 상수항이랑. 됐어요? 그래 놓고 얘 비교하는 거야. x제곱의 개수가 현재 좌변은 a인데 우변은 누구? b 더하기 2예요. x제곱끼리 비교하는 거지. 되죠? 그 다음에 여기는 x가 있는데 현재 여기 좌변에는 x항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개수 얼마? 0. 누가? 마이너스 12 플러스 2b 얘가 0이라는 얘기인 거야. 됐어요? 어디 상수항은 그 나와 있으니까 끝났고 그럼 요것만 문제 풀면 되겠네. 따라서 b는 바로 나오죠? b 6 나올 거고 그럼 따라서 a도 바로 나오겠네요. 8 이렇게. 오케이? 자, 근데 우리가 꼭 반드시 개수 비교법만 수치 대입법만 바로 이용하지 않아도 돼. 그럼 우리 봐봐. 0 되는 x값이 좀 보이지 않아? 그쵸? 그럼 뭐 해주면 돼? 이번에는 이따 쓸까? 그냥 적당히 이제 수치 대입법 이용해도 되는 거지. 마이너스 2를 한번 대입해 보는 거야. 그럼 우변은 계산할 거 없이 쑥 다 없어지잖아. b까지도 없어 버리니까 바로 a 나오겠지. 그 마이너스 2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8 플러스 4a 마이너스 24는 우변 0. 돼요? 그럼 얘네 계산하면 마이너스 32니까 a는 얼마요? 8. 이게 바로 나오겠네. 그럼 a 값 나왔으면 이제 b만 구하면 될 건데 이때 b를 구할 때는 좀 뭔가 좀 복잡해 보이네. 그러면 이번에는 꼭 안 사라져도 되니까 1 계산하면 편하잖아. 그치? 1 대입하는 거 그냥. 그럼 대입해주면 계산만 하면 될 건데 다 써봅시다. 1 더하기 a 빼기 24는 마찬가지 한 번에 계산할 필요 없어. 쓰면 돼 그냥. 3 곱하기 얘는 b 마이너스 11 이렇게 되나요? 1 빼기 10이니까 그 다음에 우리 계산 한번 때려주니까 얘는 얼마? 마이너스 15. 그죠? 3 전개하지 말고 그러면 나눠. 계산은.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는데 자 우리가 계산할 때는 자꾸 곱하기를 해서 숫자를 크게 만드는 게 아니야. 그러면 숫자가 커지면은 분명히 또 계산 과정 중에 실수가 많이 나오니까
웬만하면 약분할 수 있으면 약분하는 거야. 그게 첫 번째 계산은 쉽게 하려면 알겠죠? 그럼 얘는 얼마? 마이너스 5는 b 빼기 11 해서 b는 넘어가니까 6 나오는 거지. 그러면 얘는 전개할 일도 없어지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얘는 두 가지 방법 둘 다 알고 있으면 좋아. 그래서 우리가 좀 많이 익숙해지려면 요 수치 대입법이 조금 더 계산이 좀 편할 거거든. 아니 하다 보면은. 그리고 어차피 나머지 정리하려면 요게 또 익숙해져야 되는 거니까. 알겠죠? 자, 다음 4번. 선생님은 항상 그 문제 보면은 유형마다 얘는 개수 비교법, 수치 대입법 나와 있는데 굳이 그거 신경 안 쓰고 얘 문제 풀면 돼. 편한 걸로. 알겠죠? 자, 그리고 4번은 다음 등식 2x제곱 플러스 11x 마이너스 1은 플러스 1이네. 플러스 1은 2x 플러스 2의 전체 제곱 더하기 ax 마이너스 1 더하기 b가 항등식일 때 이게 직접적으로 주어졌네. 항등식이라고. 그쵸? 그럼 이때 마찬가지 a 제곱 더하기 b 제곱 얘 구할 건데 자 얘는 뭐 하는 게 좀 편할 것 같아? 수치 대입. 몇 대입할까? 마이너스 2를 대입해주면 일단은 문자가 지금 두 개 있는데 얘네부터 없애는 게 우리 좀 편하겠지. 그럼 몇부터? 그렇지. x에다가 1부터 대입하는 거야. 그럼 대입했더니 얘네 좌변 계산해보면 좌변은 14요. 그리고 우변은요 2 곱하기 3제곱이니까 뭐 18 나오겠네. 그치? 그 얘는 없어지고 플러스 b 바로 나오네요. b는 18 빼주면 마이너스 4 되죠? 그 다음 그래 이번엔 마이너스 2 대입합시다. 계산 편하게. 아니면 굳이 얘는 없앨 필요가 있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계산 편한 거는 항상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니까 아니면 0 대입해도 돼. 계산 편한 게 1 아니면 마이너스 1 아니면 0이 가장 편하잖아. 계산은. 그치? 그래서 아무거나 대입해도 돼요. 자 그럼 마이너스 1 한번 대입해보면 여기는 2 빼기 얘는 11 더하기 1 여기는 마이너스 1 대입해주면 1 돼버리니까 계산이 좀 편해진다고. 그러면 얘는 그냥 2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2a b가 마이너스 4 돼요? 따라서 정리 한번 합시다. 자, 넘길게요. 자, 2a는 얘네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8 넘어오면 플러스 8 얘 6 이렇게 나오겠네. 잠깐만. 여기까지는 어려운 거 없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거 계산하면 되겠죠? 이제 또 이제 항등식 하면 또 많이 나오는 문제들이 자, 우리 7번 같은 문제야. 7번. 자, 요 문제 나왔으니까 요거 하면서 같이 한번 정리 한번 하도록 합시다. 자, 현재 x 플러스 1 자, 5제곱 자, 얘가 a0 더하기 a1x 더하기 a2x 제곱 a3x 세제곱 a4x 4제곱 그 다음에 a5x 5제곱 당연히 x 플러스 1을 5번 곱했으니까 최고차항은 x 5제곱이 되겠죠. 자, 이러할 때 지금 우리가 뭐 구하고 싶은 거냐면은 a0, a1, a2, a3, a4, a5 자, 이거를 구하고 싶은 거야.
됐어요? 그러면은 우리 당연히 전개했을 때는 얘네처럼 얘네가 지금 현재 그 개수가 몇인지 모르겠으나 당연히 5차항부터 4차항, 3차항, 2차항, 1차항, 3차항 이런 식으로 다 나오겠지. 물론 얘 0이면 항상 그 차수랑 하나 없어지겠 거고,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란 말이야. 맞아요? 그리고 또 문제에 심지어 뭐라고 나왔어? 얘가 x에 관한 항등식일 때. 그럼 적당히 우리 x를 대입해도 되겠네. 이 5제곱을 다 전개하는 거는 미친 짓이고, 그쵸? 그러면 얘는 물론 전개는 해도 돼. 시간 많으면. 근데 굳이 우리 방법은 두 가지가 있었는데 굳이 전개할 필요 뭐가 있느냐? 그럼 우리가 딱 봤더니 얘네는 x에 얼마를 대입하고 싶게 생겼니? 주어진 식에다가 마이너스 얘네가 나오려면 몇을 대입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 그렇지. x에다가 1을 대입해주면 좀 편하게 나오겠네. 그죠? 즉 얘네처럼 이렇게 우리가 식으로 나온 경우도 있겠지만은 보통 얘네는 뭐라 나오냐면은 개수들의 총합, 어떤 다항식이 있어. 그거를 전개했을 때 상수항 포함하여 개수들의 총합을 구하시오라고 했을 때는 지금과 같은 거를 구하라는 것과 동일한 뜻인 거야. 알겠지? 그럼 그때는 우리가 따지지 말고 무조건 뭐 하라고? 그 다항식에다가 1을 대입하라고. 그럼 1을 대입했을 때 그 좌변은 누가 되니까? 2의 5제곱 이렇게 나올 거니까 그냥 바로. 그럼 끝난 거지 뭐 그냥.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 씁시다. 저기다. x에다가 1을 대입했을 때 다음 식이 나오더라. 그래서 우리가 뭔가 개수들의 총합을 구하고 싶다 라고 하면 일단 첫 번째 들은 생각은 머릿속에서 이 전체 등식에다가 x에다가 얼마 대입해주면 1 대입해주면 한쪽은 개수들의 총합이 나올 거니까 반대쪽 편을 계산만 해주면 되겠구나 라고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이 들면 돼. 됐어요? 자, 또 한 가지는 또 어떤 모습이 많이 나오냐면 좀 뭔가 불편하네. 선생님이 쓰던 거랑 반대로 써버리니까. x에다 1 대입해주면 얘 값이 얼마? 2의 5제곱. 됐어? 뭐 상관은 없어요. 그냥 보기 편하게 지금 쓰려고 하는 거야, 선생님이.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자, 이런 것들이 나올 거야. A0 빼기 A1 A2 빼기 A3 A4 빼기 A5. 자, 이런 식으로 아까와 달리 이번에는 그 부호가 번갈아 가면서 나와. 더하기 빼기 더하기 빼기 더하기 빼기 더하기 빼기. 됐어요? 자, 그러면 이럴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요 식에다가 얼마를 대입해주면? 그렇지. 여기다 이제 마이너스를 대입하는 거지. 그 힌트로는 우리가 홀수, 차수의 항들이 지금 마이너스니까 그럼 얘는 마이너스만 대입하면 되겠구나. 마이너스 1을, 그치? 라고 생각 드는 거. 그럼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얘는 얼마 나오겠니? 그렇지, 0.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게 그 우변은 현재 이런 꼴인 거고, 그럼 좌변에도 마이너스 1을 대입해주면 얘는 그냥 0 나오는 거지. 알겠죠? 그럼 이제 또 하나 더. 자, 이렇게 두 개 구할 줄 알면은 또 우리 얘네 둘을 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얘네가 좀 사라지고 싶어. 즉 보통 이런 거 많이 물어볼 거라고. 또 A0 더하기 A2 더하기 A4 더하기 A6은 없으니까 자, 그럼 얘는 얼마일까를 물어봤어. 됐어요? 그럼 얘를 구하고 싶다는 거는 짝수 번째만 구하고 싶은 거니까 홀수 번째가 좀 사라지면 좋을 것 같아. 그럼 이 두 개의 식을 우리가 뭐 해주면 돼요? 어떻게 하면 사라질까? 이 두 개의 식을 그치, 더하면 연립하듯이, 그치? 더하면 얘네들은 사라지겠지. 대신에 얘네들은 몇 개씩 있어? 다 2개씩. 맞아요? 그럼 여기에
이 곱해진 게 지금 자, 요거를 1번식이라고 하고 요거를 2번식이라고 해볼게. 그럼 우리가 1번식과 2번식 더해주면 얘가 나오겠네. 우변도 더해보니까 얼마? 2의 5제곱. 됐어요? 그럼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그냥 2배가 아니라 이렇게만 구하고 싶어. 그 짝수 번째 개수들의 합은 그럼 얼마가 되는 거야? 2 나눠주면 되는 거니까 2에 4제곱. 얘 2 5개 있는 거잖아. 그치? 그냥 2 4제곱 하나 줄어드는 거지. 됐어요? 그럼 이제 짝수 번째 구했으면 또 모두 구하겠어. 그치? 홀수 번째 안 한 건 또 서운하겠지. 그치? 홀수 번째도 얘네를 또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봤더니 자, 이번에 그럼 누가 홀수 번째만 낳고 싶어? 그럼 짝수 번째가 없어지면 좋겠잖아. 그치? 그럼 이번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2개. 그치? 빼요. 1번식에서 2번식 빼주면 마찬가지 얘네들은 없어지겠지만 홀수 번째도 몇 개? 2개씩 나오게 되겠네. 그치? 그럼 빼봤자 또 우변 또 얼마고? 얘는 2의 5제곱이고 그쵸? 그럼 또 나눠봤자 A1 더하기 A3 더하기 A5 얘가 얼마? 2의 4제곱 16이라는 거 우리 알 수 있게 되는 거지. 괜찮아요? 보통 이제 주로 기본 문제들은 이 정도까지 많이 물어봐. 이건 좀 알아두시고 또 한 가지는 여기서 요놈 최고 차항계수 또는 상수항 이런 것들도 많이 물어보긴 하거든. 쟤네들은 어떻게 구할까? 어차피 최고 차항이면은 무조건 x만 하나, 둘, 셋, 넷, 5개 곱해주는 거 아니야? 그거 하나의 경우밖에 없잖아. 그치? 우리 곱셈 공식 처음 배웠을 때처럼 생각을 한번 해보면 맞아요? 다시 자 봐봐요. 우리가 전개라고 하는 거는 x 플러스 1, x 플러스 1, x 플러스 1, x 플러스 1, x 플러스 1인 건데 그치? 어차피 여기서도 x, 여기서도 x, 여기서 x, 여기서 x, 여기서 x 곱해야지 x 다째로 나오는 거잖아. 그러한 경우는 한 가지밖에 없는 거지. 그러면 얘는 개수가 1, 1, 1, 1, 1이니까 그 따질 것도 없이 얘는 얼마나 걸 알 수 있어? 그냥 곱하기니까 1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겠지. 됐어요? 곱하기를 해야지 우리가 최종적으로 항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치? 그럼 1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A0 즉 상수항이 궁금해. 그럼 이 5개의 다항식 중에서 x를 곱할 일이 있어 없어? 상수항 만들려면 곱할 일 없겠죠? 그러면 상은 마찬가지 여기서 그럼 1, 여기서 1, 여기서 1, 여기서 1, 여기서 1만 뽑아내서 우리가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 경우가 마찬가지 한 가지밖에 없겠죠? 얘 몇 개? 얼마? 얘도 1이라는 걸 알 수 있겠네. 그럼 만약에 여기가 2면은 그 2를 5번 곱한 거잖아. 그치? 2의 5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요? 자, 우리가 요거는 좀 자주 나오니까 요 정도는 우리가 좀 잘 알아두시면 좋아요. 여기까지. 알겠죠? 조금 더 보자면은 요거 말고 요 전까지도 우리 나오긴 하는데 일단 우리 요 정도까지만 머릿속에 좀 기억해두자고. 자주 나오는 것들. 알겠죠? 그래서 얘네 밑에는 계산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10번. 근데 지금 현재 보면은 얘네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우리가 1을 대입하고 마이너스 1을 대입했는데 여기가 좀 뒤에가 지저분하게 나올 수도 있어. 어쨌든 우리가 지금 요쪽 부분이 그 개수 뒤에 붙은 부분이 1이 되고 마이너스 1이 되는 경우를 우리가 지금 찾아주는 거야. 여기가 알겠죠?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x에 얼마를 대입할 것인가를 생각해보면 돼. 무슨 말이냐면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다고.
이런 식으로. 그럼 그때는 얘 구하고 싶어. 그럼 x에 얼마 대입해야 돼? 그치, 2 대입해주면 얘가 1 돼버리니까 얘런 모습 나오잖아. 그런 거 좀 잘 우리가 캐치해내면 돼. 알겠죠? 센스가 있네. 처음 오는 애들이 몇 대입하는지 모르거든. 무작정 또 1 대입하고 마이너스 1 대입한단 말이야. 그런 거만 잘 기억하면 돼. 알겠죠? 잘할 것 같은데? 고등학교 성적 기대해도 되나? 안 돼? 근데 지금 고2 선배들이 좀 잘하는 선배들이 좀 많이 몰렸어. 성지고에. 그래서 지금 등급 따기가 좀 힘든데 반대로 1학년은 그래도 조금 편안하고 무난하고 너네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것도 약간 운빨이어서 어차피 학교 배정되는 게 만약 잘하는 애들이 몰리면 등급 따기는 힘들 수는 있고 다행히 다른 학교 많이 갔으면은 등급 따기는 좀 편할 거고. 어디 간다 그랬었지? 고민 중이야? 가고 싶은 학교 있어? 신갈고 가고 싶어? 신갈고. 신갈고가 문제가 좀 어려워. 근데 그만큼 다른 친구들도 어려운 거니까. 대신에 거기는 나오는 범위가 정해져 있거든. 거긴 부교재를 항상 올림포스 써. 정문연아. 거기서 나오니까 그거 많이 문제 풀면 돼. 그래서 반복해서 풀어보고 숫자 바꿔서 풀어보고 열심히. 일단 그 전까지는 우리 열심히 또 준비를 하면 되겠죠. 금방 그치?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자 얘네를 문제 1공에 뭐라고 써?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 거기 밑줄 얘 뭐 하겠다? 나누었을 때 내가 어떻게 하기로 했어? 그렇지, 검산식. 얘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 몫이 x 플러스 1 그리고 나머지가 x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인 거네요. 됐어요? 그럼 이때 a, b, c를 구하고 싶어. 검산식은 자 문제에서 아무런 말이 없어도 무슨 식? 검산식 말고 검산식은 문제에 아무런 문항 표현 중에 x에 관계없이 모든 x에 대하여 x값에 관계없이 이런 말이 들어가지 않아도 얘네는 항등식이다. 그럼 우리 항등식이란 걸 알아냈으면 전개해서 개수비교법 이용하거나 수치대입법 이용하거나 하시면 되겠죠. 근데 여기는 보니까 A가 B랑 C 한 문자만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 그치? 물론 0 대입해주면 바로 C는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A와 B는 그게 안 되잖아. 그럼 그때 어떻게 하면 돼? 1 대입하고 마이너스 1 대입해서 연립해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또 마찬가지 얘도 두 가지 방법을 풀어볼 거야. 어떤 게 편한지 봐봐. 그 편한 거 이용하시면 돼요. 일단 첫 번째, 자 수치 대입 먼저 이용해볼게요. 그럼 일단은 우리 계산 편하게 x에 0 대입해볼게. 0을 먼저 대입하는 이유는 c를 바로 먼저 구하기 위해서. 좌변은 c. 그럼 우변은요? 0 대입하니까 2 곱하기 0 대입하니까 1 0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1 얼마? 1이요. 되죠? 그 다음 두 번째 x에 이번 얼마 대입할 거냐? 이 적당히 봤을 때 우리가 대입하고 싶은 숫자가 좀 잘 안 보여. 대입하고 싶은 숫자가. 그러면 계산 가장 편한 거 몇 대입하라 했어? 마이너스 1 또 1. 이거 그냥 두 개 대입하면 돼, 그냥. 그럼 마이너스 1을 먼저 한번 대입해보면
좌변은 마이너스 1 플러스 A 마이너스 B 플러스 C인데 우리 C가 1이었던 거지 지금. 그죠? 얘는 또 대입해 봅시다. 1 마이너스 1 플러스 2 곱하기 얘 0 나오네. 오케이 땡큐. 다 쌀이 없어지겠네. 얼마? 마이너스 2. 따라서 현재 A 빼기 B가 마이너스 2예요 라고 하는 식 하나 나왔어. 다음 두 번째. 세 번째지. 1 대입해주면요. 1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이었으니까. 그럼 1 대입해주면 얘네는 1, 1, 2니까 4 곱하기 1 대입하니까 2. 1 대입하니까 0. 따라서 A 플러스 B가 얼마? 6. 이렇게 나오나요? 그래서 여기 두 개 뭐? 연립. 둘이 더해주면 2A는 4니까 A는 2. 이렇게 나올 거고. 그럼 B는 4. 이렇게 나오겠네. 이렇게 해서 푸는 방법. 한 가지. 첫 번째 수치 대입법. 자, 두 번째는 개수 비교 이거 할 거야. 알겠어? 그럼 어쨌든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건 누구야? A, B, C가 궁금한 거지. 전개할 때도 그냥 막 또 전개하지 말고 선생님 얘기했던 거 동료한끼리 정리하면서 알겠죠? 그럼 어쨌든 우리가 개수만 찾고 싶은 거잖아. 그럼 굳이 식을 쭉 다 쓸 필요는 없고 X제곱의 개수만 보자고. 그럼 X제곱의 개수는 여기서 어떻게 계산해야지 X제곱이 나오는 거야? X제곱이랑 상수항이랑 곱했을 때 또 뭐랑 곱했을 때 X랑 여기서 X랑 곱했을 때 그죠? 그게 얼마 나니? 1 이렇게 곱했을 때 1 나올 거고 또 이렇게 곱했을 때도 1 나오고 바로 A 나오네. 다음 그럼 B는 X의 개수야. 그럼 X 나오려면 누구랑 곱해야 돼? X랑 상수항이랑 X랑 그러면 1 더하기 2 그죠? 거기에 또 밖에 X 하나 더 있으니까 플러스 1. 그 다음 C는요 상수항이죠? 상수항 봅시다. 상수항은 상수항이랑 상수항 곱해야 되는 거니까 얼마? 2 하고 뒤에 상수항 하나 더 있지? 마이너스 1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계산이 조금 빠를 거야. 막 전개해서 쓰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전개하는지를 정확히만 알고 있으면은 이런 것들도 시간 오래 걸릴 필요 없이 그냥 바로바로 나올 수 있다고. 알겠죠? 지금 딱 이 문제에서 보니까 얘는 수치 대입법보다는 여기서는 개수 비교법이 좀 더 빠른 것 같아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적당히 우리가 문제를 보고 어떤 걸 쓰면 좀 편하겠구나. 그건 이제 본인이 이제 많이 풀어보면서 몸으로 이제 체득해야 되는 거. 알겠죠?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그럼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우리 나머지 정리 요거 쭉 나가도록 할게요. 알겠죠? 목요일 날은. 문제 풀어보시고 모르는 거 질문하시고